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초탄탄 생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기초탄탄은 말 그대로 기초탄탄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 내가 이 책을 만든 이유도 왜 만들었는가 그러면, 실제 강의에서 한 10년 됐죠. 실제 강의에서 1시간 끝나고 나갔더니 뒤에서 어떤 선생님이 따라오면서 쭈삣쭈삣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뭘 물어봐도 되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광합성 반응식을 쓸 때 CO2 막 썼더니 CO2가 뭐냐고. 그걸 몰라갖고 앉아있는데 좀 힘들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럼 기초부터 문과 출신도 이제 교차 지원에서 들어간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간호진학이나 이런 데도 교차 지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인데 이과로 해서 들어간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생물 1까지는 했고, 고등학교 때 생물 1까지 했다 그러면 뭐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되고, 생물 1, 2까지 했으면 당연히 안 들어도 돼요. 근데 1까지 했으면 이 뒷부분은 좀 들어야 될 게 있고, 뒷부분에 광합성이나 호흡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발효로 바로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기초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 나가면 되고, 또 이 교재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서하고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1테마 1부터 테마 100까지 들어갈 때 기본서의 순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나서 기본서를 듣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듣고 기본서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거 2달 이거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들어가면 훨씬 좋은데, 너무 급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험이 4-5달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이거하고 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여기에서 공부 1테마 1에서 테마 3까지 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기본서의 그 앞부분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순서대로 배열해 놨거든요. 기본서 순서하고 똑같이 그렇게 배열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한 2-3달, 4-5달 이렇게 남아서 아주 급한 분 외에는 그대로 이거 끝나고 나서 기본서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쉽게 서술한 교재일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C를 하고서 가로치고 탄소 이렇게 돼 있는 공무원 교재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C하고 뭐 탄소, O, 산소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공무원 교재 절대 없거든요. 대한민국 어디 찾아도. 그래서 가장 쉽게 저술했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100% 이해한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용어가 개정된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하고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수초, 신경을 하나만 예를 들면, 신경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배웠는가? 수초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문과 출신은 아마 모르겠지만 이과 출신 수초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개정된 용어로 요즘에는 무슨 뭐라고 하는가? 마리집이라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 있고, 이제 뭐 간단하게 달라진 거, 시토신을 사이토신, 뭐 이런 건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못 알아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정된 용어가 다른 용어,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는 개정된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일부 강원이나 이런 지방직에서 여기선 구용어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강원은 생명과학 원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개정된 용어로 나오는구나. 그 외에 뭐 경북이나 이런 지방직에서는 구용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옆에 날개 부분에 개정된 용어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꼭 용어를 보가면, 날개 부분 봐가면서 개정된 용어도 같이 확인. 그래서 둘 다 해야 돼요. 어떤 걸로 나올지 몰라요. 이걸로 나올지 모르고 이걸로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로 4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용어, 이용어, 영어, 한자어, 이거를 해야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용어는, 이 생물은 뭐가 가장 어렵거든요. 용어가 정리 안 되면 생명과학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생물하기가. 그래서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수업할 때 오늘 예를 들어 테마 10까지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옆에 가로놓기가 다 있어요. 책을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17쪽에 제일 테마 1이죠. 거기에서 보니까 옆에 OX 퀴즈가 있죠. OX 퀴즈 있고 그 밑에 확인 콕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OX 퀴즈 17쪽이에요. OX 퀴즈하고 확인 콕콕, 그거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수업하고 공부하고 나서 오늘 집에서 복습할 때 그걸 꼬박꼬박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한 번 정도 하지 말고 두세 번 정도 하세요. 거기다 답 쓰지 말고 답은 밑에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 답을 써요. 답은 바로 밑에 있죠. 아래로 눈만 살짝 내리면 답이 있는데 거기다 답 쓸 필요 없고 눈으로 쭉 이건 뭐 옆에 백지 같은 거 놓고 눈으로 1번 O, 2번 X 이렇게 해서 답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다른 데다 써가면서 답을 맞추세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풀면 거의 외워져요. 오늘 내가 첫 페이지 내가 문제 풀어줄 테니까 보면 그렇구나. 3번 정도 풀면 외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직접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면지 같은 데다 써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그 OX 문제는 반드시 3번 정도 끝나고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수업하러 오기 전날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문제 풀고 나선 또 끝에 문제가 있어요. 200쪽에 보면 200쪽에 개념 확인 문제 하고서 150제라고 돼 있어요. 제일 끝에. 그래서 그것도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배웠으면 200쪽의 문제 쭉 보면 배운 순서까지 딱 풀면 돼요. 뒤죽박죽 해놨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되나 모르니까 내가 일부러 순서대로 책에 있는 테마 순서대로 문제 배울 때 해놨으니까 꼬박꼬박 뒤에 있는 문제 몇 문제 안 되더라도 풀어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습.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이걸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복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단어 10개를 암기를 했으면 일주일 후에 몇 개 남겠어요. 오늘 단어 10개 암기했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3개 정도 기억나거든요. 7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내 머리는 돌이구나.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을 해서 반복하면 우리 TV에 나오는 뭐 아이돌 애들 아이돌 막 다 이름 짜 외우잖아요. 왜 그러면 반복하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 말도 선전에 계속 나오면 그 영어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갑시다. 제일 먼저 17쪽의 테마 1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에서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해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세포도 뭘로 되어 있는가? 단백질도 되어 있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물이죠.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죠. 그럼 물,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이런 걸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자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단백질도 분자예요. 그럼 단백질 분자 뭘로 되어 있는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 구성하는 데는 뭘로 되어 있는가? C, H, O, N, P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N, S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로 세포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세포예요. 근데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원자가 되는 거죠. 모든 건 다 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책도 기본 단위는 뭐가 되는가? 원자죠. 어디서 만들었는가? 나무에서 만들었으니까. 나무에서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원자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원자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는 양성자가 있고 또 원자핵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중성자가 있어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자가 있다. 중성자가 있고 이 원자의 주위를 누가 돌고 있는가 그러면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 그러면 양성자가 10개 있다. 양성자가 10개 있다 그러면 전자의 수도 꼭 똑같아요. 그럼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전자도 10개가 있어요.
그럼 중성자는 이거보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럼 플러스 열, 마이너스 10개 있으면 얼마가 되는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띠고 있는가?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럼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뭐의 수와 뭐의 수가 같기 때문인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양성자가 10개, 전자가 10개. 그러면 제로. 예를 들어서 양성자 8개면 전자도 8개예요. 그래서 항상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원자가 어느 정도 많은가? 그러면 100종 이상이 되거든요. 100종 이상 되는 이런 원자가 100종류 이상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인원 40, 한 반에 40명 있어. 40명을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면 선생님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럼 뭘 하는가? 번호를 매겨주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항상 이름 부르기 전에 번호 5번 일어나, 6번 일어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자도 100종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 서열을 매겨놓는 거예요. 번호.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죠. 원자 번호. 근데 이 원자 번호는 뭐의 수가 다 원자마다 다른가? 요거의 숫자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요게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해서 100개 있는 거, 101 있는 거 다 달라.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의 수를 원자 번호로 나누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해요. 그럼 2개의 서로 다른 원자가 양성자 수 똑같은 원자가 있나? 절대로 없어요. 모든 원자는 양성자 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자 수 3개인 원자가 2종류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양성자 수가 3개인 거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양성자 수가 10개 있는 거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뭐의 수를 나타내는가?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원자도 질량이 있을 거예요. 질량. 그래서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해요. 그럼 원자량, 무게. 이걸 무게를 달아요. 무게를 다는데 원자량은 핵의 무게만 달아요. 그럼 핵의 무게만 다니까 뭐의 무게하고 뭐의 무게를 합해 놓은 건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해 놓은 게 원자의 무게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전자도 있는데, 근데 전자는 너무너무 작아서 무게에 안 쳐요. 무시하는 거죠. 너무 작아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몸무게 달라고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몸무게 달라고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파리 한 마리가 딱 앉았어요. 몸무게 저울이 누금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 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 달라고 저울에 뒀는데 파리 한 마리 앉았다고 해서 더 무거워졌네. 그런 건 절대 안 하잖아. 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의 무게는 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원자의 무게를 뗄 때는 핵의 무게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전자는 구름 같은데 둥둥 떠다니거든요. 원자 구름이라 그래요. 원자 구름. 구름 같은 데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이 핵의 무게만 따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자량, 그럼 뭐 플러스 뭔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핵의 무게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원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1번의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에서 가로 1번 원자 핵. 원자 핵에는 뭐가 있는가? 플러스 전할 띤 양성자와 플러스 전할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할 띤 중성자. 플러스 전할 띤 양성자, 마이너스 전할 띤 중성자. 2번에 전자. 전자는 그 중간에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3번에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뭘로 나타내는가? 중성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4번, 5번은 그 밑에 팁 갖고 알아두면 돼요. 팁하고 똑같으니까 팁에 원자 번호, 원자량, 원자 번호는 뭐의 수를 나타내는가? 양성자 수. 근데 양성자 수 하면 뭐의 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수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양성자수 이꼴 뭐라고 하는가? 전자수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근데 원자 질량, 원자량은 뭐가 원자량인가? 뭐의 무게가 원자량이다. 원자 핵의 무게다 생각하면 되죠. 원자 핵의 무게가 원자량이다. 그럼 원자 핵은 뭐하고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원자 번호. 우선 그 원자 번호의 중요성에서 원자
원자. 번호 양성자수, 중성자수, 그 다음에 전자수, 질량수. 그래서 모든 원자를 다 외워야 되는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거기는 4개만 외우면 돼요. 4개. 뭐 4개인가 하면 H, C, N, O 이렇게 4개만 외우면 돼요. 이거는 뭐가 되는가? 수소. 이건 탄소. 이거는 탄소. 이거는 질소. 그렇죠? 이거는 산소. 그래서 이 4개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안 외워도 돼요. 4개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자번호 수소는 얼마인가? 1번이에요. 1. 그러면 원자번호가 1이라는 소리는 양성자수 몇 개 있다는 소리인가?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양성자수 하나니까 전자수 몇 개가 있는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중성자수를 해야 되겠죠. 중성자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수소만 예외로 중성자가 없는 놈이 수소 하나예요. 그래서 수소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돼요. 중성자 없는 놈은 딱 하나, 수소.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원자는 무엇인가? 수소.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원자핵, 요게 원자핵이잖아요. 요 원자핵이 요 두 가지가 원자핵이기 때문에 1, 0이니까 질량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 나올 때는 수소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요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숫자를 가르쳐 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가르쳐 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얼마인가 하면 6번이에요. 6번. 즉 양성자가 6개 있다는 소리죠. 그럼 양성자가 6개 있다? 그러면 누구도 6개 있는가? 전자도 6개 있어요. 그럼 중성자 몇 개 있는가?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중성자 수는 안 외워도 되는데 얘도 6개가 있어요.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2가 되죠. 원자핵의 질량이니까 12. 이거는 7번이에요. 7번.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소리인가? 7개. 전자 몇 개 있는가? 7개. 그런데 중성자도 요놈이 7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가? 14가 되죠. 이거는 8번이에요. 8번. 그럼 양성자가 8개 있다. 그럼 전자도 8개 있다. 그러면 중성자 몇 개 있는가? 이것도 8개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합하니까 질량은 얼마가 되는가? 16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자의 표시인데 여러분들이 딱 보더니 그러면 양성자 수는 중성자 수하고 똑같구나.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똑같은 게 내가 외울 거 4개이기 때문에 4개만 해놨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Na 같으면 이건 뭐라고 하는가? 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럼 나트륨은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다는 소린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1. 그럼 전자 몇 개 있는가? 11개 있어요. 그런데 요놈은 중성자가 몇 개 있는가? 12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가? 23이 질량수가 되는 거죠. 이건 책에 왜 없는가?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책에 안 해놨어요. 근데 내가 왜 해주는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항상 같다는 거 아니잖아요. 수소 다르잖아. 중성자 수 없고 양성자 하나. 얘도 다르잖아. 12개, 11.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외울 게 우연히 다 같은 거죠. 우리 4가지가. 그래서 4가지만 암기해 두면 되고 꼭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원자번호 질량수를 표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원자라고 하죠. 첫 단원이니까 테마 1이니까 OX 퀴즈 한번 풀어보면 같이 해보면 이렇게 보니까 외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면 1번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뭘로 되어 있는 거?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X. 2번에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맞죠? 5. 3번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다. 맞죠? 그 다음 4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한다. 아니죠. 뭐를 원자번호로 사용하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로 사용한다 해야 되죠. 또 5번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원자량은 그렇죠. 원자 핵의 무게다. 그럼 양성자 수와 뭐의 수가 되는가? 중성자 수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밑에 확인 콕콕 봤을 때 그래서 5번도 X. 그다음에 확인 콕콕 1번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모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 않은 모로 돼 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뭐하고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뭐로 되어 있는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2번에 원자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 또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다. 원자의 질량은 뭐하고 뭐의 합인가? 원자 핵이니까 무슨 수가 되는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이다. 이렇게 해서 옆에 날개를 한번 쭉 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것 같으죠? 그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한 두세 번만 하면 외워져요. 그럼 이제 도미원소. 도미원소 하기 전에 C 먼저 봐요. C는 탄소죠. 탄소. 여기다 볼까요? 탄소는 얼마가 되는가? 양성자 수가 6.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얼마인가? 6번. 이 밑에다 써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쓰는 것도 아니고 꼭 여기다 써야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반드시 요 6번은 여기에다 써준다. 이거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라면 무슨 수하고 무슨 수가 되는가?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 원자 번호를 표시하고 그다음 여기에는 요거는 6번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0인데 요거는 가르쳐주고 나와요. 문제 나오면 6, 12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 요거는 무슨 숫자가 되는가? 요거는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죠. 요건 원자량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건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라고 나오는가? 선택지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지 나오죠. 양성자수는 6개이다. 또 중성자수는 6개이다. 맞아요? 틀려? 맞죠? 양성자수 6개니까 중성자수는 여기에서 여기 빼야 6개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시한 건 원자번호, 여기는 원자량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C 질소 한번 봅시다. 질소는 7, 14 이렇게 써주고 나와요. 그러면 질소의 양성자수는 몇 개인가? 7개. 전자수는 몇 개인가? 7개. 중성자수? 7개. 볼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질소 해놓고 7, 15 이렇게 써주고 나와요. 이렇게 써주면 양성자수 몇 개가 되는가? 7개. 그런데 중성자수 몇 개가 되는가? 8개가 되죠. 양성자수는 7개인데 중성자수가 8개예요. 이거는 양성자수가 7개. 이것도 양성자수가 7개. 그런데 중성자수가 이거는 7개. 이건 중성자수가 8개. 따라서 원자량은 얼마가? 원자량은 이건 14. 이건 15죠. 그럼 얘하고는 똑같은 질소인데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중성자가 하나 더 많죠. 이런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할까? 동위원소라 그래요. 그럼 동위원소란 말은 동위원소. 그럼 동위원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모의 수는 같지만 양성자수 요거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양성자수 학기 초에 3월 달에 가서 내보는 그 반에서 내보는 7번이다 그러면 다른 학년 올라갈 때까지 내보는 계속 그 1년 동안 7번이에요. 절대로 안 변해요, 번호는. 그래서 양성자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성자수가 14개고 요거 15개. 그럼 원래는 14개가 정상인데 15개예요. 불안정하죠. 중성자가 하나가 튕겨나가고 싶어요. 튕겨나가고 싶어서 불안정한 상태의 원소, 이것을 무슨 원소라고 할까?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질소의 동위원소는 이걸 질소의 동위원소다. 이건 원래 원소, 이건 질소의 동위원소 이렇게 얘기하죠. 동위원소 이렇게 써놓을까요? 질소의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 문제가 나오면 동위원소는 뭐의 수는 같으나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달라지는 것. 원자량이 다른 것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는 가? 동위원소인데, 이 동위원소를 뭐 하는 데 쓰는가 그러면, 어떤 놈은 왜 방사능을 띠는 놈이 있어요. 방사능을 띠는 동위원소는 이게 튕겨 나가면서 계속 방사선을 뿜기거든요. 그럼 저놈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포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할까요? 아미노산,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아미노산은 단백질 구성하는 성분인데,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아미노산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아미노산이 동위원소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동위원소가 포함된 아미노산을 세포에다가 주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동됐다, 어디로 해서 다시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동 거리를 뭐 할 수 있는가? 추적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위원소예요. 방사능을 뿡뿡뿡 뛰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어디로 이동되는가? 이동되는 과정,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위원소.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자에다 전자발찌 찌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놈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는 원소의 추적에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동위원소의 뜻, 뭐의 수는 같은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것. 문제 나올 때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전자의 수가 다르다? 아니죠. 중성자 수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쭉 읽어보면 1번 원자의 표시 방법은 됐죠. 밑에 6번은 원자 번호, 12는 질량수. 다음 2번에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그 옆에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해서 추적자로 사용된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추적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C는 14번 안 외워도 괜찮아요. 뭐 C14, P인 지금 안 외워도 괜찮아요. 언제 외우는가 하면 이제 기본편에 들어가서 심화편 배우면서 그때는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외우려면 너무 외울 게 많아지니까 심화편 들어가서 이 P32 갖고 거의 30분 설명해요. P32만 갖고. 그러니까 가만히 눈 뜨고만 있어도 외워져요. 지금 외우려고 꽤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사용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질소와 질소의 동위원소 표시 방법. 질소 이제 딱 보니까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7. 질량수는 얼마인가? 14인데 지금 바로 얘기했던 질소의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7인데 질량수가 15예요. 그럼 뭐의 수가 다르다는 소리가?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성자 수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확인 콕콕에 2번 가지고 연습을 해요. 2번에 산소 원자는 그 옆에 있는 건 내가 필요한 것만 쭉 해서 풀어줄 테니까,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산소 원자는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런데 동위원소인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동위원소의 산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위원소의 산소는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이건 변함이 없죠. 양성자 수는 안 변하니까. 근데 10개의 중성자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18이 되죠. 동위원소.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10개 갖는다 그랬으니까 18. 그래서 그렇다면 동위원소인 산소의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원자 번호는 변함이 없이 8이고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8이 되겠죠. 18이며 위 첨자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화학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산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온으로 들어갑시다. 이온. 이온 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알아보는가?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란
이 전자는 항상 막 뒤죽박죽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근데 전자 껍질에 전자가 제일 안쪽 껍질에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전자 껍질이 8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8개가 되려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를 맞추려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산소를 한번 봅시다. 산소는 제일 안쪽에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고, 이거 원자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자 껍질이 있죠. 전자 껍질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 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항상 제일 안쪽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못 채워져요.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개가 채워져야 되는가? 8개가 채워져야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죠. 그러면 산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는가? 8개 있잖아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 있어야 돼요. 근데 안쪽에 2개 있잖아요. 그럼 바깥쪽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6개밖에 못 들어가죠. 안쪽에 2개 있으니까 바깥쪽에 6개밖에 못 들어가. 얘는 불안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2개를 자꾸 얻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2개를 얻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개를 다른 데서 얻어왔어요.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산소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산소 뭐라고 하는가? 원자라고 해요. 그럼 산소 원자는 양성자 몇 개 있는가? 양성자는 8개. 전자는 몇 개 있는가? 8개. 그럼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해요. 그래서 이건 O라고 써요. 그런데 산소가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하나, 2개 있고 그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으면 불안정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몇 개를 얻어오려고 계속 노력하는가? 2개를 얻어오려고 계속 노력해서 2개를 어디선가 얻어와요. 그래서 몇 개를 채우는가? 8개 채워요. 그럼 산소가 편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O가 몇 개 있는가?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플러스 몇 개 있는가? 그러면 8개는 그대로예요.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양성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전자가 몇 개가 됐는가? 2개를 다른 데서 얻어와서 10개가 됐죠. 10개. 그러면 산소가 이건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러스 8, 마이너스 8 제로인데 얘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이 되는가? 음전화가 되죠. 몇 개를 얻어왔어요. 2개의 마이너스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표시해요. 이럴 땐 뭐라고 하는가? 산소 원자라고 하지 않고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앞에는 산소 원자인데 뒤에는 산소 이온이라고 한다. 그럼 이온이란 뭐가 되는가? 그러면 전자를 얻거나 내준 걸 이온이라고 하죠. 전자를 얻어오거나 내준 것을 이온이라고 얘기한다. 이온.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이온. 그러면 우리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 같은 거는 누가 같은 건가? 원자가 같은 거예요. 원자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이온의 경우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표시했을 때 C6, 12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다가 요거는 원자 번호이다. 원자 번호 하고서 양성자 수하고 이걸 무슨 수라고 내가 얘기했었는가? 중성자 수라고 얘기했었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중성 원자애라고 해야 되죠. 이온애가 아니라 이온이라 중성 원자애. 그래서 중성 원자의 중성자 수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C 옆에, C 밑에. 아, 전자수. 바로 얘기하세요. 전자수. 하다 보면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말이 잘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자수. 그러면 여기서 전자수인데 뭐의 전자수인가? 중성원자의 전자수. 그래서 내가 중성자라고 써놨구나. 중성원자의 전자수죠. 중성자수가 아니라. 그래서 18페이지에 제일 위에 원자의 표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원자의 표시 방법에 C6 해놓고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페이지에 제일 위에 요거에 양성자수 이꼴 뭐 수라고 했는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전자수가 아니라 중성 원자의 전자수. 그래서 그때 설명하면 왜 중성 원자란 말이 꼭 있어야 되는가 해서 내가 이온 설명하면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중성 원자의 전자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온일 때 그러니까 항상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다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다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틀려요. 이온은 다르잖아.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중성 원자의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다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그냥 중성 원자라는 말이 없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다 그러면 틀려. 이온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중성 원자의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라고 해야 돼요. 중성 원자의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 봅시다. Na. 요거는 11번인데 그럼 이 나트륨을, Na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그러면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2개. 그 다음엔 몇 개가 되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2개고 8개 갖다 10개죠. 그러면 그 바깥쪽에 또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이게 나트륨이에요. 11번이니까. 그럼 얘는 항상 불안해요. 불안정해. 자기는 몇 개를 채우고 싶은데 8개를 채우고 싶은데 1개가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몇 개를 7개를 받아서 8개를 채울 수도 있어요. 1개를 버리고 8개 채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 개를 버리고 8개를 채울 수가 있죠.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1개를 계속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버리려고 해. 그러면 나트륨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트륨은 플러스가 몇 개였었는가? 11, 마이너스 11였었는데 1개를 버리려고 노력해서 1개를 버렸어요. 버리면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이온이 되는 건가? 플러스 하나 가지고 있는 이온이죠. 양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 양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Cl 봅시다. Cl은 염소라고 하는데 이건 17번이에요. Cl 17번. 그럼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항상 제일 안쪽엔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10개죠. 그럼 10개인데 17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가? 7개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불안해요. 얘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7개를 버리거나 몇 개를 받아오거나 1개를 어디서 받아오거나 그럼 얘는 1개를 받아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가 어디선가 1개를 얻어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얻어오고 싶어 해서 여기에 몇 개를 채우는가 하면 8개를 채워요. 채우죠. 그러면 염소는 Cl 염소는 플러스 몇 개가 되는가? 17. 근데 마이너스는 17개면 원자예요. 근데 어디서 1개 얻어왔죠. 그래서 몇 개가 되는가? 18개가 됐어요. 그럼 뭐 하나 남아요? 마이너스 하나 남죠.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 속에다가 나트륨과 염소를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놈은 버리고 싶어 하고 이놈은 얻어오고 싶어 하니까 이 버린 걸 얘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바로 얘네들은 결합을 해서 뭘로 변하는가? NaCl로 변해요. 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염화 나트륨. 두 글자는 뭐예요? 그렇죠.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NA와 CL이 만나면 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놈은 버리고 한 놈은 얻어오고. 그래서 둘 다 만족하죠. 얘도 8개 채워놨으니까 편안하고 얘도 이렇게 채웠으니까 편안하죠. 이게 둘 다 만족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양이온은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잃은 게 양이온이에요. 마이너스 하나를 줬으니까 내가 플러스가 됐지.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 하나 잃은 게 양이온이고 음이온은 전자 하나 뭐 한 건가? 얻어온 거예요. 전자 하나 얻어왔으니까 음이온이 된 거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었는데 마이너스 하나가 내 모습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은 건 양이온, 전자를 얻은 건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제일 위에 이온에 전자를 얻거나 제일 위에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온,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그리고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원자들은 가장 안쪽에 전자가 2개가 되고 그 다음 궤도부터는 몇 개가 돼야 되는가? 전자가 8개가 돼야 원자 자신이 안정된다. 그 밑에 줄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그 밑에 줄에 옥텟 규칙.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이온의 뜻은 뭔가 그러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 그 밑에 줄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가 된 입자를 양이온. 그다음에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그 밑에 줄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설명한 나트륨과 염소 원자가 있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NA와 CL, 염화 나트륨이 됐다. CL은 염소 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염화 이온이라고 해도 돼요. 염소 이온 또는 염화 이온. 결합하면 이온일 땐 염화 이온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그 밑에 팁에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돼 있죠. 이것을 이온. 그럼 이와 같은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하나는 줬지, 하나는 받았지. 그래서 이온 둘이 만났다. 그래서 무슨 결합이라는 거야?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결합, 이온 결합, NaCl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원자, 동위원소, 이온에 대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산, 염기,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산과 염기 해나갑시다.